자, 강병규의 위험한 초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사할까요? 저연, 정래. 저희들이 그 세 번째 시간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지금 약 한 보름은 안 됐죠? 한 2주? 2주가량 됐나요? 네, 14일. 예. 14일. 예. 제 선생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좀 사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러시구나. 오늘 우리 위험한 초대 방송 이후에 기분 좀 풀고 네, 집에 기분 좋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약 2주간이 그 저희가 그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 그 문화저널 21의 우리 박진호 기자께서 일본 출장을 다녀온 관계로 맥주도 예. 사주시죠. 그러게요. 저희 선물도 네, 일본산 맥주까지 선물로 가져다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이죠. 예.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예. 뭐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를 가졌어요. 목상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 스틸러스하고 네. 그리고 간바 오사카 일본 팀하고 경기가 있어가지고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뭐 몇 박 며칠이었죠? 3박 4일 갔다 3박 왔습니다. 4일. 예. 그 기자들은 해외 출장 가면 출장비 얼마 나와요?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이나 회사마다 다른데요. 예, 뭐 그래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그건 아니에요.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우리 프로스포츠 쪽의 기자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그 팔로우를 간다는 취재를 갔거나 또 해외 대회 촬영을 가면 되게 그 구단이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 박 기자는 지원 못 받았어요? 그 지원이라는 게 이제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럼 왜 받아요 지원을? 돈이 없어요? 전 돈 없어요. 아니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구단에서 지원을 숙박비라든지 취재비를 지원을 받으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사의 현실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구단을 비판하거나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자기 반값을 내주고 밥값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그거를 비판을 하겠어? 자기 편 만드는 거죠. 네. 어때요? 자기 편을 만든다기보다 일단 해외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쉽게 나가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 의무 자체가 있는 건데 네.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뭐 협회나 연맹 자체에서 툴이 있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언론사를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일단은 경기 자체가 만약 상황이 안 된다고 언론사마다 입장이 안 맞아서 우리 애들 못 간다 해서 아무도 못 가버리면은 그건 보도가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갖다가 언론사가 부담과 못하해서 해내지 말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다음부터 언론사를 나눠주냐고 생각을 해봐. 나 같으면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근데 비단이 입장이 안 되면 경장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러라고 맥주를 사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수입도 안 되는 맥주를 내가 사줬으면은 수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2주 동안 많이 가는데 어디 가서 지옥구 이런들 하고 온 거야. 이게 방언들이 다 터져버렸네. 내가 나름 이 축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고시엔도 가보고 교수랑도 가려고 해보고 저희 축구하러 왔는데 야구장 비는 시간 동안 잠깐만 지원은 축구한테만 하고 그 돈으로 야구장을 갔다는 얘기. 취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 훈련도 하고 미디어데이도 취재하고 경기도 취재하고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뭐 휴식 시간, 쉴 시간 이런 시간 쪼개서 고시원도 가서 알았어요. 기념품도 이건 사실 놀러 가서 요즘 뭐 그렇게 축구 갔다 축구 배고 싶은 끊어 다시 나 못하겠어 이거 뭔가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우리 처음에 이거 대본에 없는 거잖아. 대본대로 안 했잖아. 아니 여기 원래 대본 자체가 야 오늘 얘네들 말 많이 하네. 나 진짜 어떻게 왜 들리래요 오늘? 자 원래 대본 자체가 없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제가 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비단 그 문화저널 21의 박진호 기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이 해외 공연을 갈 때 꼭 기자들과 같이 가요. 경비 다 대주고. 그러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그 콘서트가 다 팔리지 않아도 5분 만에 매진이라는 기사가 나가고 객석이 꽉 차지 않아도 성황리에 맞췄다. 그리고
공항에서 뭐 아주 난리가 났었다. 이런 쉴드, 소위 빨아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나 심각하지 않아요. 나 웃고 있어 지금. 나 저 웃고 또한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약간의 동종업계 머리서슬 관계가 정당한 비판, 제대로 된 시선을 저해하지 않는 뜻에서 우리 박진영 기자의 그 일본 출장은 제가 좀 짚어보는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화저널 21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닐 거고요. 물론입니다. 그죠? 아니, 뭐 네. 배고프다 그러면 막 구단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자가 있겠어요. 예전에 네.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여기 먹을 거 좀 주세요. 여기 안 되겠어. 지금 배고프면. 배를 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 출장비는 자기가 갖고 구단에서 주는 밥을 먹는 거지. 되게 그렇다니까.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 기자들은 배고프다 말을 그 취임실에서 하면 안 된다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봤어요? 바둑 그럴 줄 알죠. 구단 정도는 최고의 경제에 있으니까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입신의 경제라고 하죠. 그렇죠. 바둑에. 이상하게 정리가 되는데 저 고시인 제도는 저 제가 아 네가 왜 정리를 해? 지금 일어나려고 그래 지금. 저 우메다 한신역에서 260엔 내고 고시인 정도 내렸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름답게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박진호 기자는 아니 고시원에서 왜 내렸었죠? 고시 N이라고요. 아, 나 진짜. 사람들 불편하네. 아직도 화안 풀렸어요? 아, 이거 의사 좀 불러줘요. 자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지원을 받았더라도 선의로 받은 걸로. 그리고 그 출장비 및 부대 지원은 거절하고 박진호 기자 자비로 갔다 온 걸로. 자비로 온 사람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할까? 그건 안 될까? 난 그냥 이 오프닝을 통으로 날렸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박 기자가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그 결자해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전반적인 언론의 시스템을 한번 짚자는 거예요. 사실 언론사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기자들의 그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권력이나 언론사에 자기네들 기사를 써준다는 그 이유로 그런 걸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자라는 얘기예요. 예, 당신 많이 잘못했고 다 당신만 잘못했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것도 받네? 이번엔 밖에 뭐 많이 받았나 보죠? 얼마 받았냐고? 얼마? 호텔비? 아니 내가 뭘 받았다는 얘기야? 아까 그 맥주는 누구 돈으로 샀어? 내 돈이야. 내 돈으로 샀다고. 내가 포항스팀에서 맥주 먹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내 돈으로 샀다니까. 내가 아니 먹었잖아요. 뭐 어떻게 해? 맥주만 4,200엔에 어떻게 사가지고 왔는데. 자, 그럼 박 기자, 그 3박 4일 갔다 오셨고, 네네. 그 아무튼 성과는 좋았죠? 네, 포항 스틸러스가 간바오사과에게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해준 포항 구단도 만족스러운 기사가 나왔고, 글쎄요, 뭐 그거는 포항 구단이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기사가 나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았다면은 안 좋은 부에서 안 좋았다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진짜? 3대 0으로 졌는데 그걸 아름다운 패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그러지 않았다? 세대가 어느 받을 건 받고 예전에 우리 선거할 때 받을 건 받고 투표를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뭐 요런 아니 얘기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잖아. 사실상 3대 0으로 이긴 경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졌는데 보통 책을 그렇게 쓰시나 보죠? 베스트셀러도 그렇게 만드나요? 사실상 닥치지 않고 정치인데 닥치고 정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정말 다쳐요. 박진호 기자 출장 잘 다녀오셨고요. 뭐 향후에 더 표정 좀 펴요. 이제 아름답게 포장해 드린다니까요. 두 겹 해놓고 웃으라고 그러면은 아니. 조폭돌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박 기자가 일본 출장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 야구계에는 안타까운 뉴스가 현실화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세 번째 시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박현준 선수, 김성현 선수가 정말 떳떳하다면 바른 대처를 하고 재빠른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려했던 예상대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혐의 사실이 인정이 돼서 지금 그 LG 트윈스 구단에서는 퇴단을 결정을 했고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성급하지만 영구제명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 위험한 초대에서 예상했었던 사실을 네 번째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조작, 승부 조작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시간에도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대안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단 두 선수 박성현, 김성현이라는 선수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모든 야구인들이 떳떳하게 다시 웃으면서 야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성현 선수 진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진짜로. 뭐, 야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처벌이 있고 야구 선수, 스포츠맨으로서의 도덕적 처벌 이중으로 지금 이제 너무 매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지나고 나니 그게 큰 범죄였지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인식을 많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좀 전에 김 박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활개를 쳐야 될 선수가 그 스위 비슷한 옷을 입고 그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기자의 눈을 피해서 쫓기는 듯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과연 우리 그 선배들, 야구인들, 또 우리 이 스포츠계는 책임이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팬들이 질타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도 아프고, 제가 그래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몇 가지 그 대안들이나 방법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쫄아있고 자기 이름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저는 몇 명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불법 스포츠 토토 배팅 사이트가 성행했다면 올해도 계속 지금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정작 처벌받는 선수 2명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배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큰 죄를 진 거고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한민국 여론은 그 두 선수만을 지금 이 희생양을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 2명만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 스포츠 팬, 야구 팬들이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브로커가 그 2명만, 왜 하필이면 그 2명만 접근을 했겠어요, 그죠? 네. 아니면 여기저기서 지금 나한테도 접근을 했었다 이게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고백만 해도 색안경을 끼고 또 집중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문성현 선수 바로 신문 1면에 막 이름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KBO에서 각 구단별로 자진신고라는 이름하에 뭐 공표를 하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어떻게 감면해주겠다, 어떤 제재를 내리려고 했으나 자진신고를 하면은 그걸 예외시켜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네. 일단 해라. 그 다음에 우리들이 판단하겠다니까. 나한테도 안 하지. 자진신고해 사용. 뭐 그런 거. 네. 이미 분위기 자체가 조금만 연루돼도 영구제명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블랙트럭 스캔들 요즘 그 얘기가 네. 막 나오는데 거기서 제안을 받고 거부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영구제명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여론만을 따르는 구단이나 KBO의 그 대책은 선의의 희생양,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숨어 있고, 정말 그 어린 두 선수 그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긴 그 선수만이 과연 정답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줘야 될지 제 생각 말씀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이 자진 신고가 왜 필요하냐면요, 2012년에도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브로커가 걸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이지, 선수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모른 척했거든. 그러면 제2, 제3의 브로커가 걸리고 그 사람의 통장 계좌가 까이고 그 사람을 취조하면서 불어라 했을 때 선수 이름을 대면 그 스캔들은 올 시즌 중에 또 굴러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 프로야구를 믿게 하려면 처음부터 덮든지, 아니면 이만큼 나온 이상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비아냥거리잖아. 한국 야구 선수들이, 한국 타자들이 일본에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포수가 라인을 알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암덩어리가 몸에 있는데 이 밴드 반창고 하나 붙이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거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 브로커들이나 불법 배팅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기 위한 자진신고라고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처벌을 하기 위한 선수를 처벌하기 위한 자진신고가 아니고 자진신고를 해서 너희들을 꼬시고 돈을 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밝혀내기 위한 자진신고. 그리고 선수들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법적인 처벌 외에 야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처벌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저는 아마 몇 명이 손들고 나올 거라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운동선수한테 굉장히 큰 몇 년 동안 운동 못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하지만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크니까 그 정도 처벌로 자진신고를 받아내자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수의 죄보단 그 사이트를 조작하고 돈을 벌려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더 크고 그 사람들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선수들이 피해를 봐도 그 최고 끝은 다치질 않아요. 이 구조상.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깃털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몸통이 잘 살아있으면은 지금 근원의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해놓고 결국은 다시 환부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공작 깃털이지. 화려해 보이는 거 이제 아무것도. 그렇죠. 제가 또 야구에서 또 이빨을 소리 한다고 욕을 먹고 또 이단화 소리를 들을 줄 모르지만 저는 좀 엉뚱하지만 자진신고자가 나오면 박현준, 김성현 선수도 영구제명을 풀고 똑같은 처벌을 자격정지를 주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동료의 의리로서 자진신고할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에서 또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기술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저는 자꾸 내가 LG 안티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기사에 제가 참 안타깝고 약간은 기분 안 좋은 기사를 봤어요. LG 선수단 동요 없다. 그러면서 외야에서 하얀 이를 보이면서 웃으면서 러닝 뛰는 사진이 나오면서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달린다 기사 나왔거든요. 그 기자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기자를 부탁한 프런트 홍보팀의 논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박현준, 김성현 선수 불과 작년까지 한 배를 타고 피땀을 흘리면서 이 전쟁을 하는 선수의 입장은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자진신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법에서도요. 예.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게 법의 어떤 정의의 실현이고 그 법적인 어떤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수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형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수감면 그 조항이 있어요. 자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네가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 어둠을 처벌하는 거는 굉장히 법의 중요한 정신인데 이 사람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오는 것도 법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나와라. 규정하려고 하는 네. 거지. 그래서 자수를 하면은 네가 형벌을 감해주겠다. 형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감해주겠다. 이게 법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신으로 있는 건데. 그리고 처벌하는 건 죄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예, 강명 찾았죠. 강명시로 가요. 네.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그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엉뚱한 표현이고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권자이신 뭐 KBO나 구단들 또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머리를 맞대서 빨리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진신고해라 하는데 나 같아도 안 한다니까요. 답이 벌이 벌써 나와야 사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누가 자수를 하겠냐고. 걸려도 똑같고 네. 자진신고해도 똑같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분명히 지금 떨고 있는 선수들한테 숨통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협박이라는 건 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그네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 네. 그 사람들은 누가 깜빵에 가도 또 있어. 또 가면 또 나오고. 정말 정서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없어지겠어요? 예전에 저 인터넷 도박 그때 저 할 때 제가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뉴스에 때리고 다 사기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을 안 하고 바카라 안 하고 하겠지 했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4년 전에 제가 그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 4년 후에 15배인가 성장을 했대. 그 도박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그만큼 이 건도 박현준, 김성현 선수로 끝날 일이 아닌데 자꾸 덮으려고만 하니 시즌이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이유로 덮으려고만 하니 이해는 되지만 답답하다. 그리고 그 데일밴드는 금방 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박현준, 김성현 선수의 어떤 영구제명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야구에서 처음 터진 일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게 박현준, 김성현 이 두 명의 영구제명을 앞에 내세워서 다른 거를 묻어서 끝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고 반대입니다. 이건 반대. 그게 아니라 박현준, 김성현의 영구 제명을 앞에 세워서 일벌백계제로 세워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발본성을 하겠다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갖추고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위험한 초대에서 이런 얘기가 과연 언론에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이게 그 여론이 일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딱 하나 좀 우리 스스로도 또 이 위험한 초대를 보시는 분들이 자진 신고를 하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명확해지면 제가 봤을 때 선수들 양심 선언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영구 제명당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도 팬들도 가족도 야구의 선배들도 용서해 주는 게 또 그 전 수의 사정을 들어보니 박현준 선수 또한 공항에서 그렇게 웃음으로써 미소로써 팬들을 안심시켰던 부분에 대한 배신감. 그 웃음 때문에 지금 팬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 입장 생각하면 그럴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네. 지금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 당사자 말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당황했겠죠. 이런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 사건들이 우리가 늘상 사랑하는 선수들에게 일어났다는 게 자신감을 좀 느꼈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처벌이 너무 또 빠른 것도 사실은 충분히 얘기가 다 나온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을 빨리 자르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자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외국의 예는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프로야구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느냐. 지금 우리 그 PD가 지금 주신 내용 요게 이제 정리 저도 뭐 이제 처음 본 내용이 있는데 뭐 가장 오래된 사건은 뭐 1919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 멤버 8명이 페넌트 레이스도 아니고 월드 시리즈에서 불법 도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신시내티 레즈에게 고의로 패함으로써 큰 스캔들이 시작으로 그 외에 그 한참 시간 흘러서 1989년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이건 저도 아는 사건인데요. 역대 최다 안타, 메이저리그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인 피트 로즈가 신시내티 감독 시절, 선수 시절은 아니고 감독 시절에 감독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부 조작에 관여할 수 있어요. 경기 전체를 진행하는 거죠. 예, 자기가 기용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자신의 팀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해서 영구제명. 그분이 그래서 병에 전당에 들어갔다. 예, 정말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음에도 아직까지 야구계에서는 낙인 찍혀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이후에 1997년도에 대만 프로야구. 이거는 뭐 조폭이 연루된 그 사건이에요. 도박사와 조폭이 결탁해서 일부 경기에 패해서 이건 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인데 그 팀은 해체가 됐습니다. 야구가 몰라 그랬죠. 대만 예. 프로야구가. 대만 프로야구 관중 수는 반토막이 났고 프로야구 팀 수도 반토막이 났어요. 예, 리그 자체가 거의 뭐 망했죠. 그 다음에 뭐 타종목, 뭐 이탈리아 프로축구.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위험한 쇼트 네 번째 시간에 이제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대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3번의 승부 조작이 나왔단 말이에요.
1997년, 2005년, 2008년인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벌과 함께 매듭을 짓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도 부여를 하고 법적, 도덕적 명확한 처벌 기준도 마련을 해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야구 팬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색출해서, 그러니까 수사 강력하게 해가지고 색출해서 다 영구제명 시키자,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팬들의 팬들의 어떤 팬들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배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배신감이에요. 오히려 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저희 유명한 초대에서 자신 신고를 유도합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한 어떤 쟤들은 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유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문제가 해결을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말 본질적 해법이 무엇이냐 이 고민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색출해서 영구제명만 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에 사형제를 때린다고 네. 사회가 범죄 없애는 건 아니죠.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넥센이 그동안 조용히 잠수 타고 있다가 뭐 어떤 기자가 넥센은 죄가 없느냐, 왜 넥센은 입장 발표를 안 하냐 해서 넥센도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뭐 예. 기사가 나오고 빌리 장석 나왔어요 지금. 네? 빌리 장석이라고 그 머니볼 주인공 그 넥센 트레이드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또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게 왜 유독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된 선수들이 그 시즌을 마치고 트레이드가 되냐, 그 시즌 중에 구단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단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 근거를 대는 근거를. 우리가 근거를 이렇게 대는 그런 그럼 나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럼. 근거는 이제 그냥 솔직히 집에서 인터넷 5분만 찾아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팬들의 이 의견은 지금 그러니까 승부 조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거라고 개인적 돈 박사는 팬들은 지금 어떤 거야? 팬들은 색출해서 영구제명 시키자죠 지금. 그리고 있으면. 박 기자 봤을 때는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더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박효조 선수와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영구 제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좀 더 풀어주고 기회를 주자, 이런 논의를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해요. 리그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짜 투수들은 1회 본래 못 준다니까요. 이제 올해는 본래 주면은 관중들이 우할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한 사회에서. 미국에서 예컨대 어떤 약물 스캔들이 나고 했을 때 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 너희들이 오락하고 노는 곳이다 이게 아니라 한 사회의 어떤 정말 공정, 이걸 상징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그 팬을 확보하고 있는 오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오락? 그러니까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영역인데 왜 그럼 오락의 영역에 한국 사회, 한 사회의 일정한 잣대를 다 들이대야 되냐?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공정해도 되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면 그러니까 재벌 총수나 이런 얘기를 자판이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해줘갖고 특혜를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경제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논리를 잠깐 빌리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줬던 게 있는 사람들인데 나타나면 가장 가혹하게 본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옳은 거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게 과연 옳은 거죠. 이 말에 동감합니다. 재벌 총수보다 욕을 먹더라도 동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야구에서도 약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또 동감합니다. 아니, 그런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니고. 너무 이제 이 사회가 그쪽으로 가혹하게 몰고 가기 때문에 좀 이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퍼펙트 게임 보면서 굉장히 눈을 만들면서 살짝 이런 저렇게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 새끼들 동정의 여지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했다고 단지 그렇게 못했 아닌데 또 박현준이나 김동현 선수들도 열심히 안 뛰었겠어요. 그런 게 외에는 정말 치열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올라갔을 거고 그럴 때 과연 지금 이게 정도에 맞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게 저 사람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연구제명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매우 높고 제가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제가 무슨 뭐 KBO 뭐 저기도 아니고 한국사회 자주주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야구를 좀 좋아하고 이런 또 한국사회 나름 이제 이런저런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해결이 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위험한 초대는 KBO 및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수들은 지금 갈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고요. 연루된 선수도 연루되지 않은 선수도 아마 난감하고 불편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구단 관계자들이나 KBO에서 지금까지 오매불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의 입에서 툭 한마디 나와서 또다시 야구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